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올렸던 그 자료, 마인드에서 제가 한 종목을 완벽하게 파악하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공감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근데 댓글에 그래요. 그러면 뭐 해보고 싶은데 어떤 기준이 완벽하게 종목을 파악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기준이 참 모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분명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이 좀 들었고,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필터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결국 이제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런 좋은 주식, 대박주를 걸러내는 이제 그런 지혜, 필터를 좀 갖고자 하는 건데요. 요즘 이 생활의 달인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거 재밌게 봤는데, 이거 제가 예전에 봤던 건데, 부탄가스 캔 밑에 뚜껑인데, 이게 실제 방송 보면 거의 10초에 수백 개가 막 엄청 빨리 갑니다. 이게 엄청 빨리 지나가는데, 이 달인분이 거기에서 조금 찌그러지거나 하는 이런 불량품을 손으로 걸러내세요. 진짜 엄청난 달인이죠. 그래서 다른 생활의 달인도 다 달인들 많이 나오지만 진짜 이 기술은 거의 독보적인 기술이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기술을 익히려면 조금씩 남들 쉴 때 더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항상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과외 없이 공부만 했다고 하고, 달인들도 연습밖에 길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별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계속 노력해야 되고 조금 남다르게 노력해야 95% 중에 다 이제 실패하고 5%만 살아남는다고 하는 개인이 그런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주식시장에 다 살아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이제 기본 재무 상황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그러니까 부채 비율 정도.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제가 항상 보는 게, 우리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키가 190에 180에 몸무게가 80kg, 여자분들 34, 54, 24, 이런 기본적인 덩치, 바디, 모습을 떠올리듯이 기업도 이 시가총액 정도 부채 비율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항상 저는 제가 모르는 주식을 얘기할 때 시총이 얼마 정도냐라는 걸 먼저 물어봐요. 왜냐면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 질문을 해야지 그 회사의 볼륨이 계속 파악이 되니까요. 두 번째,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산업마다 되게 틀려요. 예를 들면 전통적인 기업들은 대표이사 지분율이 좀 많이 높고요. 그 다음에 자산이 많거나 이런 기업들도 그 다음에 계속 테크 쪽, 그러니까 비테크인 쪽 분야들이 대표이사 지분율이 좀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테크 기업들은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인데 계속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또 증설하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금들이 필요한데, 대표이사가 계속 이제 자기 지분들을 조금씩 이제 소위 팔면서 기관들한테 넘기면서 회사를 이제 키워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지분율이 좀 작고, 기관 연기금이나 아니면 사모펀드나 아니면 이대주주 누가 투자했던 전주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가장 특징적인 섹터는 바이오죠.
바이오 회사들 지금 시총 큰 회사들 보면 대표이사 지분율 별로 없거든요. 셀트리온도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쨌든 이 대표이사 지분율도 충분히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표이사의 프로필과 주요 임직원의 프로필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기업도 결국은 기업이라고 뭐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기업도 사람이 하는 거고, 거기에 있는 구성 멤버들, 대표이사 포함해서 그 구성 멤버들의 사람의 특징과 특성과 생각과 비전이 결국 그 기업을 만드는 거니까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대표지 않습니까? 임직원들이랑.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뭐 어디 출신인지, 뭐 인터뷰한 기사들이 있으면 어떤 스타일인지를 좀 엿볼 수 있으면 엿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이사에 대해서 한번 최대한 정보를 좀 끌어 모아서 어떤 대표의 스타일이구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 네이버에만 들어가도 이렇게 이제 요새 확인이 가능하죠. 대충 우리가 매출과 이익은 한 3년치 정도를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흐름을. 이렇게 매출과 이익과 영업이익과 뭐 순이익과, 그러니까 부채 비율 뭐 이런, 지금 네이버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좀 잘 이렇게 딱 보이게 돼 있어요. 뭐 매단까지. 어쨌든 매출과 이익치 정도 또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 회사는 시총이 2천억인데, 시총이 이제 2천억짜리 정도 그릇인데, 뭐 매출은 1,500억에 영업이익은 뭐 30억 정도, 뭐 50억 정도, 재작년에는 50억 정도인데 뭐 작년에는 60억, 매출은 뭐 1,700억에 60억, 올해는 뭐 2천억에 이렇게 학년 올라가듯이 매출이 계속 뭐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흐름은 머릿속에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작년에 특별하게 뭐 영업이익은 별로 안 좋았는데 당기순이익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안 좋은데 영업으로 이익이 낸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당기순이익은 뭐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매각했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뭐 상각했던 뭐 재고자산을 다시 환입시켰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들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있지만, 큰 흐름에서의 매출과 이익의 흐름 3년치 정도는 머릿속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뭐 제가 본인들 재작년에 대충 1년에 얼마 벌고 얼마 정도 모았는지 이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정도처럼,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매출과 이익 흐름들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몇 천억에 얼마 정도,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정도라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정도라도 뒷자리 숫자 말고 뭐 1,500억에 한 뭐 3억이 아니라 60억 정도, 이 정도 흐름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매출 구성, 그거는 뭐 그 회사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쪽 회사는 자동차 부품도 뭐 엔진 쪽, 아니면 무슨 커버 쪽, 뭐 필름 쪽도 뭐 데코 뭐 필름 쪽, 뭐 아니면 뭐 이쪽 부품 쪽, 그다음에 국내 쪽, 해외 사업장 쪽, 이렇게 이제 그 매출의 구성, 어떻게 매출들이 구성되는지 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이 다트라는 곳 아세요? 잠깐만요. 네이버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치면 이 다트가 나옵니다. 뭐 아마 다 아실 건 또 모르시는 분 있겠죠.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보세요. 다 여기서 모든 공시가 여기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캠트로닉스라고 치면 요렇게 이제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연결 재무, 좀 뭐 복잡한데 이런 것들 이제 다 뭐 알 필요는 없지만,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이제 요런 데 들어가면 나오고, 연결 재무제표 주석. 연결 재무제표는 그러니까 기업의 연결 기준 자회사 관계사까지의 재무제표를 나타내는 거고, 주석은 거기에 따른 이제 설명들을 좀 해놓은 거예요. 어쨌든 매출의 구성과 사업별 국내외 뭐 요런 것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대부분 중소형주도 뭐 예전에 보고서 정도 나온 것들도 있고 기사로도 나온 게 있으니까, 아까 그 다트까지 들어가 보지 않더라도 매출의 구성과 사업별 국내외 뭐 해외 비중과 국내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종목별로 다 이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과거 자료로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의 구성이 왜 중요하냐면, 경인양행을 예를 들어 보면, 얘 경인양행은 국내 1위 염료 회사인데 원래 염료가 매출의 한 60%였는데, 이 염료 매출이 뭐 앞으로 이게 60%지만 이게 앞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전자재료 쪽으로 얘가 이제 이 기업이 성장을 해야지만 이 기업은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 하니까 뭐 포토레이스트라든지 뭐 BCMB라든지 이런 쪽에 분야의 매출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쪽 이 그 비중이 뭐 작년 올해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늘만한지. 주담 통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예요. 혹시 주담 통화를 해볼 일이 있으시면 질문을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예를 들면 예 안녕하세요. 3분기 실적이 얼마예요? 그 누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뭐 요번에 지금 뭐 분위기가 염료 쪽도 아직 좋지 않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산업 동향 뭐 보니까 최근에 그 염료 섬유 수출 가격들은 뭐 그래도 한 1분기에 한 8, 90% 정도 뭐 있고, 원자재인 뭐 툴루엔 가격은 작년보다는 좀 좋은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염료 쪽의 실적이 2분기보다는 좀 낮고 1분기보다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으면 네, 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보수적인 회사도. 일단 내가 너네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로 좀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혹시 뭐 보유 주식들 주담 통화를 한번 해본다고 하더라도 공부가 많이 된 상황이어야지 당당하게 주담 통화를 할 수 있고 주식 담당자로부터 좀 유용한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술의 강점. 그러니까 저는 그 중소형주 중에서 코스닥 주식들 뭐 코스피 하여튼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런 주식들은 꼭 그 간종에 넣어둬요. 국내 1위, 세계 1위, 국내 유일한 기술, 세계 최초, 단독, 뭐 R&D에 투자 비중이 좀 많은 회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의 벤더, 삼성전자의 벤더라는 건 삼성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어떤 부분들에서 뭐 발주를 내거나 입찰을 할 때는 벤더사 먼저 이렇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벤더사가 못 받을 정도 되는 뭐 그런 신기술도 이제 새롭게 벤더에 투입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좀 간과하는 건데, 제조는 생산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과 특허와 뭐 연구실에서 실험은 다 해가지고 완벽한 그 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량으로 공장에서 그게 맞는 기계를 만들고 공장장과 근로자들을 뽑아가지고 그 생산을 해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불량품 없이 만드는 그 제조의 영역, 생산의 영역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이거는 차라리 공부나 뭐 연구 좀 더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격차보다 이 제조 생산 노하우를 따라가는 그 시간, 노력, 그거 엄청 버금갈 정도로 이 생산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좀 소개를 할 테고, 제가 뭐 보유 종목 얘기할 때도 한 번씩 서진 시스템이나 캠트로닉스 이런 회사들 생산의 강점을 갖고 있는, 특히 삼성전자 벤더들 보면 생산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삼성의 벤더가 된 거예요. 이 대기업들이, 현대차 벤더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들이 엄청난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술 쪽은 신기술을 계속 하라는 요구는 덜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기술을 삼성전자 쪽에서 개발한 거를 이식시켜주고, 이거 우리보다 이 가격에 만들어봐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기술적으로 R&D 비용이 그 중소기업이나 삼성이나 뭐 여러 수백 배 차이 나는데, 삼성이 못 만들어내는 못 하고 있는 기술들을 중소기업이 더 빨리, 삼성도 그걸 찾고자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먼저 뭐 찾아내고 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그러면 엄청 이제 대박주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 물량 투입이나 이런 거에서 삼성은 못 따라가는데, 그래서 보통 삼성 벤더들이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엄청난 특허와 기술을 갖고 있기보다는 이 생산 노하우가 있는 기업들이 벤더사들 중에서 많습니다. 6번째, 외국인 기관의 최근의 수급 동향, 뭐 CBBW 용어 모르시는 분들은 저기 그 블로그들까지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그 기업이
중간중간 설비 투자나 뭐 운영 자금이나 뭐 자금이 필요해서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 주식으로 나중에 전환할 수 있거나 이런 뭐 사채를 발행한 적이 있는지, 뭐 대표이사가 뭐 블록딜로 물량을 넘기거나 자사주를 전환 블록딜로 넘기거나 해서 지금 시장의 주가보다 좀 더 싸게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주식들이 시장에 좀 저기 풀린 게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코스닥이면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지, 뭐 어떤 뭐 그린 뉴딜 펀드에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공매도는 금지됐지만 뭐 공매도들이 좀 참여 비율이 높은지, 그 다음에 종목들 보면 최근에 뭐 신한창구 뭐 아니면 뭐 어디 미래에셋 창구에서의 매수의 그런 점유율이 높은지. 근데 예를 들면 신한으로 최근에 계속 뭐 하루에 5만 주, 그러니까 매수 상위에 맨날 신한이 한 5일 연속 떠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6일째 정도에 다시 신한이 이 물량을 매도가 또 1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쪽 가격에서 팔고 오르니까 파나, 이렇게 이제 거래 창구 분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파악을 계속 해 나가야 되겠죠. 조금 한번 쉽시다. 이 정도까지 하면 저걸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이게가 뭐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한 거고, 이제 저런 정도의 그 주제들에 대한 흐름 정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어려워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조금 처음에는 생소하고 복잡할 수 있지만 해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은 99.99% 예, 우리는 내 능력이 다 누구나 있는데 우리가 뇌를 뭐 단 0.1%, 1%도 이제 못 쓰고 다들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포기하지 않는다면 끈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신다면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방산업 동향입니다. 뭐 소위 말해서 나무가 아니라 뭐 숲을 보라 이런 건데, 전방산업 동향은 항상 좀 체크를 해야 되죠. 더 코멘트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별책 부록입니다. 여기서 잠깐. 끼에 공식이 있어요. 우리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처럼 수학 공식처럼 뭐 예를 들면 구리 가격이 오르면 풍산, BDI 지수가 오르면 뭐 해우 물동량이 좋아지는 뭐 HMM, 폐지 가격이 하락하면 제지주, 여름에는 선풍기, 에어컨, 구제역, 대지가 구제역 걸리면 뭐 할인.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그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뭐 스펙코, 빅텍, 뭐 평화협정 맺는다고 하면 뭐 대아티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따로 자기 노트에 좀 정리를 해두세요. 공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따로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진짜 나중에 족보죠, 족보 노트. 동종 경쟁사와의 비교 관점이에요. 왜냐면 어떤 예전에 제가 우진 플라임이라는 그 사출 저기 플라스틱 사출기 만드는 회사 있었는데, 그 주가가 한번 크게 오르게 된 게 계속 서치를 하다 보니까 국내 뭐 플라스틱 사출이 LS랑 뭐 우진 플라임, 그때 어떤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진 플라임 LS가 뭐 한 40%, 우진이랑 어떤 회사가 뭐 한 30%, 20%뭐 이런 식으로 국내를 점유하고 있고 기타 한 10% 정도 됐는데, 그 우진 플라임 이게 플라스틱 사출기 쪽이 과도기를 겪고 치킨 게임을 해서 좀 살아남는 강자 몇 개만 이제 국내 살아남고, 국내는 포화 상태니까 해외 진출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 국내 이제 그 2위, 3위를 다투는 우진 플라임보다 못한 3위 회사가 정말 부도가 나서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2위, 1위 회사들이 이제 그 수혜를 입는 거거든요. 이 말과 당나귀처럼. 물론 이게 이솝우화의 말과 당나귀는 말이 이 짐을 좀 들어주면 되는데 당나귀 짐 안 들어줘가지고 결국 나중에 당나귀까지 업고 가는 건데, 뭐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 간의 경쟁에서는 어떤 이 한 기업이 동종 업체의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 쓰러지거나 못하면 그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수혜를 입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
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오늘 어떤 주식이 어떤 계기로 오르면 다른 그 주식들, 그와 같은 장비들을 하는 회사들도 그런 기대감들이 생겨요. 특히 반도체 쪽 장비들은 전공정, 후공정 이런 게 있어요. 삼성이 이제 뭐 평택에 뭐 12라인에 설비 투자를 한다 하면 전공정 회사들이, 전공정이 먼저 이제 거기 장비 들어가야 되니까 전공정 회사들이 먼저 뭐 수주를 막 따내고 있으면 후공정 회사들은 수주 공시가 나오지 않아도 같이 주가가 좀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제 설비 투자 시작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 나중에 뭐 후공정에서 클린룸 장비나 뭐 이런 쪽 회사들도 같이 이제 결국 주가가 이렇게 큰 흐름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동종 회사와 비교했을 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메리트가 있는지, 과연 강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봐야 되겠죠. 9번째, 주주 정책입니다. 자사주를 뭐 요번 코로나 때도 어려운 시기에 자사주 매수를 좀 해주는지, 배당을 뭐 주는지, IR에도 좀 적극적인지 정도는 충분히 파악해야 되고, 저는 그 이번 이제 코로나를 이제 계기로 이 동학 개미,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제가 지금 주식 13년 동안 이렇게 개인의 힘이 강한가? 왜냐면 공매도 같은 경우도 뭐 결국은 연장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여론이 되니까 정치적인 쪽에도 이제 어떤 개인의 입김이 크게 반영하는 거예요, 주식 쪽에서도. 앞으로 저는 이 그 주주 정책이 굉장히 크게 확대될 것 같아요, 기업들의. 그 증시에 개인의 일단 영향력이 커지면서 앞으로, 근데 지금은 당장은 안 그런 게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이런 주주 정책을 요구를 못 하겠지만, 막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들이 시장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들은 계속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결국 이 주주 정책들이 좀 많이 확대되는 그런 이제지 않을까. 그래서 주주 정책, 그러니까 내가 보유한 주식들이 얼마나 이 주주들, 나에게 어떤 정책적인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동학개미 요거 추가된 내용이고. 10번째, 핵심 투자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요. 누가 이제 묻는 거예요. 야, 너가 보유한 주식 그거 왜 좋아? 그 뭐 여러 가지 뭐 이건 시가총액 2천억인데 뭐 딴 얘기하다 잠시만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딱 이 주식은 제일 좋은 거야. 이거 때문에 나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딱 3가지를 얘기할 수, 좀 더 얘기해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가지 좋아하니까 뭐 4가지 5가지 있어도 좋아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3가지 포인트 정도는 머릿속에 확실히 담고 있어야 돼.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강의 때. 당신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초등학생 정도에게 단 2분이라도 설명하지 못할 거면 당장 매도해라. 결국은 이게 사실 기업들을 이게 파악을 하는 것이 이 장타를 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믿음과 확신이 있지 못하면 물량도 많이 못 실고 그만큼 수익도 많이 못 내거든요. 계속 그 짤짤이라고 하죠. 밖에 못 하는 거예요. 결국 공부의 깊이가 만들어지고, 근데 그 공부가 뭐 방향이 잘못돼서 뭐 진짜 잡주 같은 주식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인생을 몰빵한다면 이제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겠지만, 좋은 주식을 골랐다면 거기에 좀 몰입해서 물량도 실고 그 기업의 가치만큼 수익을 다 먹고 나올 수 있는 결국 공부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좀 디테일한 얘기들까지 좀 했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한 10가지 정도 흐름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서 노트나 이런 데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그 정리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보다 보면 머릿속에 한 그 필터링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